여러분, 5천석 규모의 아주 거대한 콘서트홀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무대 위에 조명이 딱 켜지고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데 막상 객석을 보니까 무려 2,000석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와, 2천석이요. 진짜 기획사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풍경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표가 안 팔려서 남은 게 아니거든요. 어제까지 꽉 차 있던 좌석들이 밤사이 우수수 취소된 거예요. 팬들이 단체로 예매창에 몰려가서 분노에 차서 환불 버튼을 연타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연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죠. 화려한 방송 무대 뒤에 숨겨진 그 구조적인 붕괴가 어떻게 현실의 재난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입니다. 네, 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분석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룰 출처는 유튜브 채널 뽕뉴스의 영상 현역과왕 3 대구 콘서트까지 왜 전국 투어 지방 공연 비상이다. 빚예서도 막기 어려운 환불 사태 바로 이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이 출처의 주장과 데이터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드릴 텐데요.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온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보자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적 결함 그러니까 오만한 심사 방식이나 기획 의도의 실패가 어떻게 현실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상업적 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죠? 맞습니다. 모든 비극은 방송 당시의 그 심사 시스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른바 마녀심사단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아, 그 마녀심사단이요? 도합 400년 차 베테랑들을 모아놨다는 그거죠. 네, 맞아요. 베테랑 여자 가수들을 모아놓고 혹독하고 매서운 심사를 한다는 컨셉이었죠. 기획 단계에서 제작진은 아마 이거 독설이 오가면 화제성 엄청나겠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뭐 오디션 프로니까 자극적인 맛을 원했겠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판이 발생합니다. 정작 무대에선 후배 가수들에게 음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시청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논리적인 편파가 사실상 거의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와, 저도 그 당시 심사평들 봤는데 정말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하춘아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한 참가자한테 안 꺾을 때 꺾으면 트롯이 천해진다. 이런 아주 날선 표현을 썼거든요. 네, 천해진다는 표현은 사실 방송에서 쓰기에 상당히 수위가 높죠. 게다가 어린 참가자한테는 조금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기술적인 조언도 아니고 자칫하면 아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6년 차 현역인 금잔디 씨에게는 매 라운드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일관되게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심사위원 개인의 음악적 주관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대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는 심리적으로 공정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고 시청하거든요. 특히 트로트 장르는 참가자들의 한과 인생사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는 정서적 유대감이 폭발하는 장르잖아요.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26년 차 베테랑을 무대 위에서 뚜렷한 논리 없이 깎아내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정당한 심사가 아니라 약간 권력형 괴롭힘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앞선 라운드의 기준을 다음 라운드에서 스스로 뒤집어 버리니까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거죠. 심지어 점수 차이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었어요. 그 김주희 씨랑 홍주인 씨 대결 기억하시나요? 그 점수 차이 엄청났던 무대요. 네. 김주희 씨가 상사화를 정말 노련하게 소화했는데 점수가 1336점 대 264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5배가 넘는 격차인데 현장 기자들조차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더 끔찍한 건 시청자인 여러분의 의견, 즉 국민 판정단의 점수를 연예인 마스터들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 시스템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치명타였습니다. 이수연 씨 사례를 보면 현장 국민 판정단으로부터 압도적인 전체 1회 최고점을 받았거든요. 대중의 픽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소수의 연예인 마스터 점수가 합산되자마자 8회로 추락해버립니다. 반대로 솔지 씨는 마스터 심사단 1위에 올랐다가 실시간 문자 투표가 더해지니까 7위로 밀려났고요. 와, 이거 완전 국민들이 열심히 투표해서 뽑아놨더니 선거인단이
우린 그 결과 인정 못해.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결과를 뒤집는 부정선거 보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참가자들의 운명을 자기적으로 쥐고 흔든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정적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력감이 그냥 인터넷에 악플 먹게 달고 끝나는 게 아니었죠. 네, 아주 냉정하고 조직적인 소비 거부, 즉 지갑을 닫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잔혹한 결과를 데이터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송 당시랑 종영 이후의 유튜브 조회수 차이가 진짜 수직낙하 수준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경연이 한창 화제일 때는 영상 하나당 10만 회, 많게는 28만 회까지 훌쩍 넘겼거든요. 그런데 갈라쇼 이후에 올라온 영상들은 처참합니다. 빈에서 씨나 솔지 씨 영상 정도만 간신히 2만 1,000회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고작 수천 회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건 방송의 화제성이 현실의 팬덤 파워로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오프라인의 파급력입니다. 콘서트 티켓 판매 상황 말하시는 거죠.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콘서트 상황이 정말 충격 그 자체인데요. 서울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총 4,000에서 5,000석 규모 대형 공연장인데 토요일 공연에 800석, 일요일 공연에 1,100석, 대략 2,000석가량이 그냥 허공에 붕 떴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볼 것도 없죠. 인천 공연도 800석 남았고 청주는 무려 전체 좌석의 35%가량이 공석입니다. 와, 35%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겠는데요. 대구 콘서트는 예매창 들어가 보면 그냥 좌석이 하얗게 비어있대요. 급기야 원주 콘서트는 적자를 감당 못하고 이미 취소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연 산업에 냉혹한 경제학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4,000에서 5,000석 규모 전국 투어를 기획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막대한 고정 지출이 있거든요. 대관료나 장비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대형 체육관 대관료, 수십 톤 무대 장비랑 조명, 수십 명의 세션 밴드와 스태프 인건비, 예매초 수수료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업계 분석을 보면 이런 콘서트는 한 회당 최소 5억 원 이상 매출이 나야 간신히 숨통이 트이거든요. 5억 원이요? 그럼 객석을 얼마나 채워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건가요? 좌석 점유율로 치면 최소 70% 이상은 무조건 팔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잘 팔려야 할 서울 공연조차 판매율이 60%를 밑돌고 있잖아요. 이건 공연을 무대에 올릴수록 빚더미에 앉는 재앙적인 구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요즘 뉴스 보면 매일 나오는 얘기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잖아요. 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콘서트 티켓 가격이 보통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그냥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표가 안 팔리는 거 아닐까요? 이걸 굳이 프로그램 기획 탓으로만 돌리는 건 좀 가혹한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불안 핑계를 대기 딱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이건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라 명백한 보이콧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나요? 일단 금잔디, 홍자 씨 같은 기성 가수들이 콘서트 라인업에서 전격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자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팬덤의 연쇄 환불 사태가 결정적 증거죠. 아, 돈이 없어서 아예 예매를 안 한 게 아니라 샀다가 취소한 거군요. 네, 특히 탈락한 빈예서 양을 비롯해 10대 가수들을 지지하던 거대 팬덤이 단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들은 티켓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수십만 원을 결제해 뒀던 사람들이에요. 기획사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취소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과 돈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맹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본을 무기로 쓰는 적극적인 행동가들이군요. 그럼 도대체 이 팬들은 왜 그렇게 분노해서 환불 버튼을 눌렀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 탑세븐의 구성원이랑 프로그램 정체성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이 쇼는 트로트 오디션인가 아니면 그저 화제성만 쫓는 융합쇼인가 하는 겁니다. 현역공항이라는 간판을 달았으면 시청자들은 정통 트로트를 기대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막상 탑세븐 라인업을 보니까 정통 트로트 강자이자 10대인 빈예서 양은 탈락했어요. 반면에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랑 아이돌 출신 발라드 가수 솔지 씨가 탑세븐에 들어갔죠. 타 장르 가수가 무려 2명이나 핵심 멤버가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된장찌개 맛집이라고 줄 서서 들어갔더니 주방장이 퓨전이라며 크림 파스타 내놓는 격 아닌가요? 심지어 차지현 씨는 전국 투어 콘서트랑 관련 방송에 전면 불참하고 있대요. 기획자들도 장르 융합이나 고급화 전략을 쓰고 싶었겠지만 기획 의도랑 시청자가 원하는 결과물 사이에 태평양 같은 괴리가 발생한 거죠. 기존의 핵심 타겟층인 전통 트로트 팬들은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유튜브 조회수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 김태연, 이수연, 빈예서 같은 10대 가수들이었잖아요. 상업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을 탈락시킨 건 자살골인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10대 가수의 딜레마입니다. 단순한 취역 문제가 아니에요. 방송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5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아, 학업권이나 수면권 보장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밤늦게 이어지는 가혹한 콘서트 스케줄이나 심야 생방송을 생각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10대 가수들을 우승권에 두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리스크였을 겁니다. 아, 법적 제약 때문에 탑세븐으로 안고 가기 부담스러웠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제작진의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배제해놓고서 정작 갈라쇼 예고편 썸네일에는 10대 가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어요. 방송 전 선공개 영상도 죄다 10대 가수 무대만 올리고요. 시청자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왕관은 안 주겠지만 조회수다는 단물은 끝까지 빨아먹겠다. 이렇게 얄팍한 속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거네요. 뽑아놓은 타장르 가수는 무대에 없고 부당하게 탈락한 10대 가수들로 쇼를 연명하려 하니 팬들이 화나서 지갑을 닫는 건 너무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심지어 지방 콘서트 흥행이 너무 조조하니까 제작진이 부랴부랴 탈락시킨 빈예서 양측에 합류를 타진하며 SOS를 쳤을 거라는 업계 예측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진짜 촌극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현역가왕 3위 단일 프로그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트로트 오디션 장르 전체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지표일까요? 시야를 좀 거시적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르 자체의 쇠퇴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현역가왕 3 갈라쇼 시청률이 6.7%였는데 참 묘하게도 경쟁작인 미스트롯 갈라쇼 역시 6.9%로 부진했습니다. 두 거대 오디션이 나란히 부진의 늪에 빠진 거죠. 과거랑 비교라면 진짜 가파르게 추락했네요. 현역가왕 2 때만 해도 갈라쇼 첫 회가 8.5%였잖아요. 한일 가왕전은 최저 2.8%까지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이제 판에 박힌 서사랑 비슷한 포맷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든 건 부인할 수 없죠. 아, 트로트 오디션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있군요. 하지만 무조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거든요. 바로 구수경 씨 같은 아티스트의 재발견입니다. 오, 구수경 씨. 무대 장악력 대단했죠.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완벽한 승률로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전통 트로트 가수의 틀을 깨고 춤, 퍼포먼스, 곡 해석력까지 겸비한 올라운더로 성장했죠. 트로트 장르의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 프로그램 기획이나 심사 시스템은 삐걱거렸어도 참가자들의 땀방울과 재능만큼은 진짜였다는 사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보석 같은 원석을 세공하는 제작진의 능력이 부족했던 게 본질이네요. 정확합니다. 배중은 이제 방송사가 던져주는 서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먹지 않습니다. 납득 안 가는 결과 앞에서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오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심사위원의 오만한 잡대와 무리한 캐스팅 전략이 어떻게 팬덤을 돌아서게 만들고 수십억 비즈니스를 위협하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발칙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송사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지갑을 닫게 만들었는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아예 소수의 심사위원을 없애고 콘서트 티켓 구매력을 가진 팬들이 직접 투자자이자 심사위원이 되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요?
수동적인 시청자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이 직접 다음 세대의 스타를 기획하는 주주가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